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박완규라고 하고요. 올해 39살 된 대한민국의 한 남자입니다. 저는 배운 게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그 이후에 계속 지금까지 음악만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어떤 걸 강의한다,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지식도 없고 많이 배운 것도 없고,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제 짧은 39년 인생을 통해서 느꼈던 몇 가지밖에 없어요. 하지만 사실만을 말할 것이기 때문에 어렵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름다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름답기 위하여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기까지 참 많은 시간 노래를 해왔는데, 그 많은 시간, 15년 정도의 시간을 노래를 했는데 저를 알고 계신 분들은 별로 없어요. 없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난 8년 가까이 생각을 했었어요. 왜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방송에 출연하고 음반 활동을 했는데 날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일까?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아름답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1997년도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락밴드 부활이라는 팀을 통해서 인사를 드렸고 2년 정도 활동하다가 솔로로 데뷔해서 부의 명곡이란 천년의 사랑을 불렀는데, 저는 제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음악해왔고 그렇게 믿어왔고, 근데 그게 큰 오해였다라는 걸 정말 아파보고 느꼈어요.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나 화면을 통해서 저를 보실 수 있는 분들, 네가 어떻기 때문에 왜 널 아는 사람들이 없을까? 왜 네 스스로 자책을 하느냐? 보통 사람들은 평생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방송에 수십 번 출연을 하고 말하고 싶은 거 무대 위에서 많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에서 오랫동안 잊혀졌던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스스로 아름답고 제 스스로 알처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었어요. 8년.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8년 동안 제가 느꼈던 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뼈를 깎는 시간이었습니다. 무너져 버리고 싶었던 적이 많았어요. 제가 무너뜨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책임지지 못하고 무너뜨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바빠진 제 모습을 보면서 그다지 행복하다고, 완전 무결하게 행복하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물론 연예인, 가수로서 나름 축복받은 시간을 걷고 있긴 하지만 저는 사람입니다. 두 아이의 아빠이고 늙으신 부모님이 있고요. 제 인생은 그리 성공하지 못했어요. 제가 정말 지쳐 힘들어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음반 작업 순탄치 못했습니다. 작년에 만들려고 했던 음반, 2010년도 말에 만들려고 했던 음반도 진행이 되지 않았고, 가수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목소리조차 잃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의욕도 점차 퇴화돼 가더라고요.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부양해야 될지, 어떻게 완전히 무너져버린 내 가정을 살릴지 많이 힘들었어요. 2010년 12월 달에 저는 다시 1997년도로 돌아갔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 음악적 스승인 김태원 씨를 다시 만났고, 그분께서 힘들어하던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줬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박완규일까? 왜 나지? 분명 김태원 씨에게는 많은 분들이 곁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래를 하고 있는 정동아 씨도 있고요. 또 수많은 가수들이 김태원 씨 옆에 있는데 왜 하필 망가져버린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줬을까? 아직도 의문은 풀리지 않았어요. 저에게 해주신 말씀 중에 가슴에 남는, 기억에 완전히 박혀버린 한 말, 한마디. 아름답고 싶다, 완규야. 저하고 같이 음반하는 게 아름다울까요?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게을러져서 39세 나이인데 벌써 퇴화되어 버린 근육들, 또 게으름에 넘쳐나는 지방들. 과연 무엇이 아름다운 것일까? 기억이었습니다. 기억. 김태원 씨가 저에게 바랬던 아름다움은 기억이었어요. 추억이었고 회상이었습니다. 너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너에게 받았던 충격, 내가 너와 만들고자 했던 음악의 길, 아름답지 않았니, 완규야? 이렇게 저에게 되물으셨어요. 왜 저냐고 물어봤을 때. 그 아름다움조차 제 마음속에는 자리 잡지 못할 정도로 제 마음에는 이미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욕심, 공허함, 패배주의, 염세주의, 수많은 것들이 저를 감싸 안고 있었어요. 저기 나오시네요, 우리 김태원 씨. 아름답고 싶니? 네.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싶니? 네. 다시 날렵해진 너를 찾고 싶니? 네. 그럼 너 본인 스스로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돼. 네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 하나씩 하나씩 마음속에서 꺼내서 버리고
다 비워진 상태에서 하나하나씩 새겨놓고 그려놓고 채워놓자. 저는 채우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가장 극소수라는 락커, 참 엉뚱해 보이고 좀 어두워 보이고 뭔가 다분히 반항적인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사실, 어떠한 진실 쉽게 왜곡되기 쉬웠어요. 제 마음속에선. 제가 상처 주었던 사람들, 그들을 상처 주면서 제 마음에 났던 상처들, 너무 많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과연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했습니다. 버렸습니다. 다는 못 버렸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버렸어요. 아집, 신념, 아집과 신념은 굉장히 큰 어감의 차이가 있죠. 저는 신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 저는 어느새 아집 덩어리가 돼 있었어요. 모든 걸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마음을 하나하나 조각내서 버리기 시작했더니 어느새 웃음이 찾아왔어요. 정말 웃지를 못했던 지난 8년, 거의 10년 가까운 시절, 물론 1999년도에 나왔던 천년의 사랑,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어요.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곡이 히트했는 줄 몰랐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공을 알리는 것 중에 하나는 분명 돈일 거예요. 경제적으로 풍요해지고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한테. 저는 무대에서 많이 노래 불렀지만. 그러고 생각해 봤더니 제가 웃지 않았던 게 벌써 11년이 됐었어요. 물론 무대 위에서 웃는 모습 보여드렸죠.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활기차게 뛰어다니고 거침없이 샤우팅하고 악에 받쳐 소리 지른 거예요. 참, 가수로서 무대에서 노래 부르면서 내일 카드값은 어떻게 메꿀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천년의 사랑을 불렀고, 그러면서 웃었고, 그러면서 폭발하는 가창력, 고뇌하는 락커, 웃음밖에 나오지 않아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렇게 11년을 살아왔던 제가 드디어 2011년에 무대 위에서 진짜 웃음을 찾기 시작했어요. 물론 지금도 풍족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합니다. 제 아이들은 아직도 월세집에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나오고 방송에 출연을 많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아직까지 자기 방이 별도로 없는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웃는 게 너무 좋아요. 제 아들이 저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네요. 15살인데 기특한 녀석입니다. 딸은 14살인데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빠가 방송에 나와서 웃으니까 너무 좋아요. 어떻게 웃음을 찾았을까요? 웃음을 찾기까지
마음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근데 그 어떤 분이 저에게 뚝 울지 마. 아파하지 마.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 바로 화면 속에 나오는 김태훈 씨입니다. 형, 저 아파서 울어요. 저 정말 힘들어요. 저 정말 괴로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제 시작하는 거야. 자신 있지? 제 첫 대답은 없습니다 했어요. 형, 저 자신 없어요. 진실입니다. 2011년 1월 달에 나온 비밀이라는 곡 녹음하면서 너 예전처럼 할 자신 있지? 없습니다 했어요.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목소리가 안 나와. 아무리 애를 써봐도 예전에 그렇게 편안하게 불렀던 노래가, 그렇게 높지도 않은 노래가 안 나와요. 김태훈 씨가 그 순간 저를 포기했다면 저는 아직도 혼자 방에 갇혀서 울고 있을 거예요. 눈물도 흐르지 않는 울음을 터뜨리고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사실을 얘기해 줄게, 왕규야. 너는 1996년도에 날 만났을 때 세상 모든 걸 다 뒤집을 수 있다라는 그런 눈빛이었어.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후에 너의 눈빛은 네 몸 하나도 가눌 수 없을 만큼 기운이 빠져 있단다. 하지만 너의 마음속에 아직도 무대에 대한, 음악에 대한 열정, 형은 볼 수 있어. 봤어.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 최고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저분께서, 제가 박차고 나왔습니다. 부활. 형님, 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그러고 나갔던 배은망덕한 저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자신 없다고 했는데 저에게 왜 용기를 불어넣어 줄까요? 그 대답이 딱 한 가지였어요. 아름답고 싶다, 완규야. 너하고 나는 그렇게 만났잖니. 저하고 비밀이라는 곡을 했을 때 속된 말로 히트 칠 거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가 자신이 없었고 저는 저 아득한 곳에서 혼자 묻혀 살았고 정말 설 무대가 없어서 오랫동안 저하고 같이 해줬던 제 팬클럽 회장이 팬클럽 여러분들과 같이 부리웃도끼 성금 모으듯이 돈을 모아서 공연장을 만들어주고 무대를 만들어주고 그랬던 전데 김태현 씨는 딱 한 가지 자기가 바라는 거 아름답고 싶다라는 이유로 저에게 손을 내밀어줬고 저는 그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급박한 상황이었고 잡고서도 자신 없어서 고개 숙이고 있고 저는 아직도 저 형이 미스테리예요. 과연 저 형이 아름답고 싶다고 했던 그 말의 정답은 어디일까?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저도 행동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예전에 잠깐 한 10분, 길면 10분, 짧으면 2분, 1분 팬클럽, 팬카페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써주는 글들 잠깐 보다가 휙 나가버리고 했던 그 장소에 제가 머물러요. 그리고 제 선생이신 김태현 씨가 힘들어하고 피곤해하고 지쳐할 때 예전에는 1997년도에는 서로 나도 힘들어, 형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했던 마음이 저 형이 얼마나 힘들까. 처음에는 저에게 기회를 줬기 때문에 감사의 표시로 했지만 지금 마음이 자발적이 됐습니다. 형이 무거운 걸 하나를 드는 걸 제가 볼 수가 없고 형이 어디 몇 발자국 걸어가는 것도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프니까요, 태원이 형이. 제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무대 위에서 진짜 웃음이 나와요. 그리고 제 무대에 찾아와 주신 분들께 진심의 감사를 느끼고 요만한 거 하나, 손톱만큼 되는 작은 물건이라도 하나 선물로 드리고 싶고 말 한마디도 더 걸고 싶고 저를 찾아와 주신 분들께 인사를 한 번이라도 더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마음을 꽉 채우고 있었던 고름덩어리 같은 저만을 위한 생각들을 버리기 시작하니까 그런 마음이 새살 돋듯이 생기고 또 그 마음에 자리 잡은 그 아름다운 새싹이 저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오늘의 주제, 아름다운 사실, 아름답기 위하여.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다 버리지 못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마음을 버리지 못했냐면요. 오늘 모 방송국에 가서 어떤 걸 연습을 했습니다. 방송 전에 미리 가서 연습을 했는데 그 방송국 안에서 누구를 봤습니다. 누굴 봤는데 순간 이 몇 개월 동안 잊고 살았던 분노가 일더라고요.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야. 저에게 경제적인 고통을 안겨줬던 사람이고 숨쉬기 힘들 만큼 가슴에 압박을 줬던 사람을 봤어요. 그 방송국 로비에서. 버려지지가 않았어요, 아직도. 무대 위에서 음악으로만 얘기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진한 감성으로 노래해야 되는 가수에게 내일 카드값, 내일 시장 볼 돈, 아들 유치원비 이걸 생각하게 했던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쫓아가서 때리고 싶었습니다, 진짜. 왜 아직 못 버렸을까요? 저는 그것까지 버려야지 제 얼굴에 아직도 드려져 있는 그늘을 다 걷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도 힘들었겠죠. 그 사람도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은 저보단 덜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조차 제가 마음속에서 털어내야지 여러분들께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가지 남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가슴속에는 몇 가지가 있나요? 저에게 고민 상담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래? 마음속에 몇 가지 생각을 듣고 사니라고 물어봅니다. 너무 많아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때로는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고도 하고 이제는 얘기합니다. 그걸 그냥 버려. 그냥 내려놔. 그럼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하죠. 나는 당장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아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있죠? 그래, 너에게 100만 원을 주면 언제까지 행복할 거니? 그것도 내려놔야 된다고 봐요. 100만 원으로 여러분들의 상처는 치료되지 않으니까 그 친구의 마음을 채울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아이들은 아직 월세방에서 살고 있는데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또 의연하게 담담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배우고 있어요. 저는 그게 창피해서 말하지 못했었는데 아버지, 아빠 괜찮아요. 아빠가 잘 되면 큰 집 사줄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렇게 쿨한 애들도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마음속에 흐르는 눈물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아이들조차 제 아들, 딸조차 저에게 아빠, 그 근심 내려놓으세요. 저희 괜찮아요. 내려놔지지는 않지만 잠시 잠깐 휴식은 줍니다. 그리고 그 또 멍 뚫린 가슴에 저는 또 아름다움을 새겨놓고 있어요. 내 아이들의 아름다움, 내가 왜 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살아가야 되는가, 계속 좋은 걸 이야기하고 좋은 걸 노래하고 희망을 찾아갈 수 있는가.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쓸 수가 있게 됐습니다.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죠? 워낙 힘든 시절이잖아요. 무슨 제가 도인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닙니다. 무슨 도 닦는 얘기 같지만 저는 제 삶으로 느꼈습니다. 짧은 삶이지만 제 마음속에서 나쁜 것들, 힘들다 생각했던 것들 버리니까 새 것이 찾아왔어요. 우선 제일 먼저 찾은 건 웃음입니다. 제가 그 몇 년 동안 예능 프로에 나가면 가수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지금도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 또 제 인생을 얘기할 수 있고, 또 음악적인 제 부분을 피력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나갈 수 있고, 그 외에 흔히 얘기해서 농담 따먹기 아니면 뭐 제가 몸 개그를 해야 된다, 예, 사양하겠습니다. 저한테 좋은 기회를 주시겠지만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이유는 제가 하고 싶지 않아서요. 중요한 건 여기서 나오죠.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한다던 김태원 씨, 저에게 단 푼어치도 볼 것 없었던 박완규에게 최고의 스타가 손을 내밀어준 그 김태원 씨, 정말 저보다 더 아프고 힘든 시절을 겪었어요.
최고의 작곡가, 최고의 기타리스트, 가장 오래된 이름 있는 락밴드의 리더, 이 아름다운 수식어가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바닥을 치셨고, 또 술이라는 것에 의존하셔서 몸도 많이 망가졌었고 했던 그분, 저는 그분이 아파했을 때 저는 옆에 있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더 아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단 한 가지의 명제, 아름답고 싶어서 너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 근데 저는 그분이 저에게 손 내밀어 줄 때까지, 그분이 아파했던 그 시절에 한순간도 온전한 마음가짐으로 그분 곁에 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어졌어요. 그분의 노력으로 저 또한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름답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옆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비밀 너무 좋아요.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고 싶어요. 제 팬들이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 중에 어쩜 그렇게 기억력이 좋으세요? 다 들어와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순간, 제 팬분들,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만나는 순간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어요. 그분들을 새겨놓고 싶어서.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다 납니다. 머리도 죽어 있었어요.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예전에 봤던, 예전에 들었던 아름다운 영화, 아름다운 음악들 다 잊어버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복습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시점에 유행하는 음악이나 히트를 한 영화나 그것보다 제가 예전에 그렇게 많이 보아왔고 느꼈던 그 아름다운 장면들, 그 선율들 지금 다시 복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저는 시작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잊어버리고 지금의 현 시점, 여기저기서 섭외를 해주고 좋습니다. 지금 모습 너무 좋습니다. 지금 모습은 제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예전에 무대 위에서 행패도 부려받고, 또 무대 위에서 징불러도 받고, 음반에 욕도 해받고, 그 모습 버렸다고는 하지만 어느 순간은 진실했던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을 육체적으로 활기찼던 때, 그때 제가 부르짖던 게 뭐였나 다시 복습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 진실된 것만 찾아서 제 마음속에 다시 채우려고요. 저는 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변한 네가 싫다, 변한 네 목소리가 싫고, 네가 나오는 방송도 싫고, 네가 웃음 짓는 게 가식 같다. 어떤 때고 어떤 시절이고 저를 싫어하는 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분들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분들은 저하고 친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제 제가 다가서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왜 싫은가 알아보고 싶어요. 왜 제가 하는 말이 가식같이 느껴지는가 들어보고 싶어요. 이 모든 행위나 행동들은 김태훈 씨가 제게 전해준 사랑, 아름다운 사랑, 그걸 저도 꽃 피워보고 싶어서예요. 그래야 여러분들께 아름다운 목소리, 아름다운 정신으로 음악을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 힘들어하시는 분들 박완규 보세요. 불과 6개월 만에 게으름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새벽에 자서 오후 5시에 일어나던 사람이었어요. 게으르죠.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음악하는 사람은
보통 직장 나가는 분들과 똑같은 분량의 연습을 해야 되고 똑같은 양의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던 저였는데 새벽에 자서 해 떨어진 다음에 일어납니다. 무슨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제 틀려졌어요. 불과 6개월 만에 이제 아침 새벽 5시에 자도 정확한 타이머가 제 머릿속에서 움직여요. 8시 반이면 자동적으로 눈이 떠집니다. 신기해요. 내가 왜 눈을 떴지 지금? 왜 눈을 떴을까? 스스로 생각하는데 아름다운 태양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낮에 움직이지 못했던 저, 게을렀던 저, 너무 싫어요. 제가 단 30분이라도 먼저 눈을 뜨고 움직여야지 제가 그동안 버려놨던 거, 놓아버렸던, 지켜야 됐던 거, 단 30분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챙기고 싶어요. 그런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8시 반이면 자동적으로 눈이 떠집니다. 이 몇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대에 일어나서 정신 차리려고 팬클럽에 들어갑니다. 그러고서 제 일상이 시작되죠. 왜냐하면 제가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모여 계신 공간이니까 사랑스러운 분들 먼저 만나보고 싶어요. 좋은 기운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서 들어가서 인사도 드리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금방 달라졌을까요? 10몇 시간 촬영을 끝내고 들어가서 단 3시간을 잤는데 어떻게 그 시간에 눈이 떠지고 눈이 떠졌는데 피곤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순간적으로. 자각을 한 거예요. 아, 나 아름다워지고 싶다고 했지. 그래. 그럼 내가 노력해야 돼. 제 안에 제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부지런해지자. 이거부터 시작이다. 너 이제 쓸데없는 욕심 버렸다면서 한 가지부터 하자. 부지런해지자. 스스로에게 계속 제 자신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힘에 겨워 지쳐 쓰러지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거울 보고 본인에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스스로의 얼굴에서 내가 왜 지금 이 상태인지, 내가 왜 여기 정체되어 머물러 있는지 노력하시면 보입니다. 거울을 보고 자기한테 얘기하세요. 과연 나는 아름다운 사람인가? 과연 내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인가? 얘기해 보세요. 그럼 그 거울 속에 있는 나라고 가장했던 환영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내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만들어냈던 제 환영이 사라지고 나타난 제 본 모습은 어느새 게을러지고 약해지고 퇴색해버린 제 모습이었어요. 아마 요즘 많이 예뻐졌어요, 왕규 씨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예뻐졌습니다. 이유는 제 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자기 본 모습을 보지 못한 분들은 절대 변화할 수 없습니다. 저는 스스로는 아니었어요. 그 누군가의 도움, 네,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김태현 씨의 도움으로 저는 제 자신을 보는 기회를 얻었어요. 추악해져 버린 제가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하고, 제가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하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전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예상 밖의 그 기회가 저희 인생을 지금 180도 바꿔놨습니다. 그동안 제 사진도 보지 않았고 제가 출연했던 방송도 보지 않았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괜히 겉멋만 들고 평가가 안 되는 모습으로 서 있고. 하지만 이제 달라졌어요. 비록 제가 목이 아파서 아직 다 회복되지 못했지만 정말 아플 때 목이 아파서 부르지 못했던 노래들, 그것 때문에 창피했던 거 이제 없어요. 제가 녹화한 거 제가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겉멋이 들어있을까 봐요. 솔직하고 싶은데 아직도 치장을 하고 있지 않나? 네, 그것까지 다 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저에게 어떤 것들이 또 생겨날지 기대가 돼요. 지금 이 정도의 새싹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다고 제 생활이 바뀌었는데, 그런 나머지 잔재까지 버린다면 얼마나 큰 나무가 제 마음속에 자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남들이 쉬다 갈 수 있는 큰 나무 그늘이 될 수 있을까? 제 스스로에게 제가 기대합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아름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아름다워지려면 현재의 자기 모습을 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정말 단정한 마음가짐으로 거울을 보세요. 자기가 보일 때까지 반복하세요. 아름답고 싶다, 왕규야. 그 한마디가 저에게 이런 변화를 줬습니다. 여러분들 아름답고 싶죠? 절대 칼로는 안 됩니다. 정말 아름다움은 흔히 얘기하듯이 마음이 아름다워야 되겠죠. 아직도 일그러져 있는 부분들 깨끗하게 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아름답고 싶으시다면 정말 거울을 보세요. 본인의 동공을 살펴보세요. 과연 내 눈빛이 투명한지. 예전에 눈을 이렇게 뜨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거 벗으면 히트한다고 그랬던데, 방송이. 이제는 안경을 벗고 싶어요. 제 마음속에 있던 색안경 벗으니까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여러분들 거울을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본인의 동공을 살펴보세요. 내가 아름다운지. 저는 너무도 운 좋게 좋은 선생을 다시 만나서 지금 제 삶을 다시 설계하고 있어요. 기다려준 제 아이들, 미안하고 고맙고, 저에게 설 무대를 만들어줬던 제 아름다운 팬들,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분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할 거예요. 저는 웃긴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방송에서나 무대에서나 진지하고 싶어 했고, 무게를 갖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쓰잘데기 없는 무게들이 제 몸을 눌러왔고 제 마음을 억눌렀어요. 하지만 그 쓸데없는 건 제 선생을 다시 만나면서 버렸고, 이제 제 모습을 제가 보고 이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도 어느새 좋아지고 있어요. 정말 감사한 하루하루입니다. 써야 되겠어요. 쓰는 이유는 제 눈빛을 보려고 제 말씀 안 들으셔서 그래요. 여러분들께 제가 별다른 질문을 받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이 더 많이 드리고 싶어서예요. 지켜줬던 분들, 또 저에게 기대하셨던 분들께 많은 실망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약속을 합니다. 수없이 깨졌던 약속이었지만 좋은 음악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제가 드렸던 한 말씀, 아름다워지기 위해선 내 잔재를 버리고 내 자신을 봐라. 여러분들도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